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먼저 찾아갑니다. 김동섭 이사와 함께 미국 재무 전문가들이 내년 최고 유망 자산으로 주식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과 환율이 연중 최저점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의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자세한 분석을 듣습니다. 12월 이후 외국인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약 1조 1,96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바이코리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분석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20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또 정부가 셰일가스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셰일가스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60선 안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 보호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이 시각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FOMC 회의와 EU 정상회의, 여기에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는데요. 오늘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60선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0.33% 오름세 보이면서 196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74억 원의 매수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 93억 원의 매수 나타내면서 지수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현재 76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일째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초반 이내 개인의 매도 물량에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48%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1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17억 원, 개인이 7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080원 선이 붕괴된 환율, 오늘 이틀째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1원 50전 떨어지면서 1,07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까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0.80%의 내림세 보이면서 147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 3인방 강세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현재 외국계 매수세에 이틀째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0.16%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0.22% 약 보합권에 머물며 92,3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4일째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22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5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26,9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2% 이상의 내림세가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 현재 3%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은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1%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6,9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인터플렉스는 강보합권, CJ는 약 보합권에서 장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급락세를 보였던 조선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2만 3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2.65%의 오름세가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SX조선해양 역시 8%대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화학주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6%대의 급등세 보여지면서 현재 12만 5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호남석유 역시 4%대의 강세가, LG화학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32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당일 산업주 주가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설치됐던 크레인이 철거가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크레인 철거는 로켓 발사 직전에 하는 절차이기에 북한이 기술적인 결함을 해결하면 로켓 발사를 언제든지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 오늘 방산주 주가 강세 흐름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스펠코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퍼스텍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1,905원에, 비텍 역시 2.61%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그리드 주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로 투자 심리가 자극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PS텍이 현재 3% 이상의 오름세, 옴니 시스템이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역시 1.20%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현재 6,7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오늘 정치 테마주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 하한가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조강 페인트 역시 10%가 넘는 급락세 포착되면서 현재 4,3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급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하한가에 도달하기 직전이고요. 신우 역시 14.92%, 현재 하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TX그룹주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X가 현재 5%대의 강세 보이며 8,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TX메탈 역시 5%에 가까운 오름세가, STX페노션은 현재 12.85%,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STX조선해양 역시 8%대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7,540원에 거래 중입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제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일동제약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더 늘려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주당 1,600원씩 올라 12,3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PJ전자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PJ전자 현재 6,590원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스톤 글로벌이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인데요. 6%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2,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A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 시간으로 9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 재정 절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요? 네, 어저께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대선 후 첫 재정 절벽에 대해서 비공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 한도를 지난번 50만 달러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협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부자 증세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의견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존 베이너 의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같은 당에서도 코너에 지금 몰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은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증세의 한도, 연 그 수입이 얼마까지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비공개로 했다면 공개적인 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 오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8일까지는 적어도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일 정도의 의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의원들이 검토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18일 안에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공개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유럽 위기 또 재정 절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무 전문가들은 이 내년 금융 자산들 가운데 주식이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낙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CFA라고 해서 이제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협회에서요. 매년 설문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문에서 주식 상승 비율, 그러니까 설문 내용 중에 주식 상승에 설문하신 분이 41%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금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상승은 40% 정도를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식 투자의 비중을 많이 뒀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원자재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1% 상승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12.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완전히 그 주식 쪽이라 50% 넘게 그 상승을 예견하고 있고요. 귀금속이라든가 원자재 중에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내년도에 글로벌 경제 성장 가능성의 낙관론이 이제 시장에 퍼졌다라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들 어떤 국제공인 재무 분석협회에서 이 설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재정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있고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면 주가는 크게 뛸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게 아마 맞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이 이틀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5개월 만에 1,080원대가 붕괴가 됐는데요. 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또 외국인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 줄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환율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일단 1,080원이 무너져서 지금 1,077원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게 도움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례를 확인해 보면, 미국에서 지난번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위안화 절상을 시켰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10% 정도 더 절상을 해야 되고, 그들이 제시한 보고서, 그러니까 IMF 보고서에는 20%까지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절상 요구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글로벌에 있는 자금들, 특히 지난번에 미국 양적 완화라거나 그다음에 유로존 22 중앙은행에서 1차, 2차 LTR을 하면서 받았던 돈들, 그것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환율이 10% 절상대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로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정도까지는 일단은 굉장히 매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벌써 현재 10시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이 700억 정도 들어와 있죠. 오늘은 또 기관까지도 매수해 주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기관들이 어저께는 매도를 했지만 이제는 외국인과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아마도 10% 정도 절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1,000원대 초반이나 1,000원이 일시적 깨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두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과 수급 상황 함께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역시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정말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이탈리아 몬티 총리의 사임 소식에 정치적 불안감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프랑스의 산업 생산 경제 지표도 위축이 됐지만 시장은 매도세보다는 어쨌든 받치는 어떤 매수세가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정절벽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결국엔 재정절벽 이제 이번 주가 거의 피크가 될 걸로, 일단 어떤 협상이든 해결이든 만약에 난항이든 피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건 나와봐야지 알죠. 항상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거의 9거래일째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1월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1월에 좀 매도를 했었으면은 한 8천원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12월 들어서 계속 거의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외국인이 매입을 해준다는 거 긍정적인데요. 오늘도 뭐 베이시스가 이제 백어데이션으로 장중에 아침에 나왔다가 그 백어데이션 결국엔 국가 차익 물량이 매도가 나오니까 그걸 외국인이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으로 담는 모습, 어제 시초가에 담는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최근에 국가 차익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외국인이 그거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국가 차익이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도가 나오면 결국엔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그걸 받는 모습. 어쨌든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잡으면서 지수를 견인, 즉 지수를 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최근에 투신이나 기금이 거의 11월, 12월 연말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모습, 특히 투신의 적극적인 매수 모습이 오늘도 긍정적인데 이 투신이 매수하는 모습은 사실 코스닥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도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막판에 장 후반에 조금 사주면서 좀 안정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0.45% 정도 빠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 결국 기관의 수급이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바닥을 찍느냐 아니느냐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느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코스닥 시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투신권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코스닥은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끝내고 버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래소는요 사실 변곡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각수렴형의 꼭지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어느 방향에 튈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랑 이제 전차군단이죠. 자동차 업종이 지수 마이너스 20포인트의 체감을 전부 다 거의 약보합으로 방어를 한 모습이었다면은 오늘은 삼성전자랑 이제 자동차 업종이 그다지 세지 않은 모습 중에 하학업종, 즉 기관이 하학업종을 300억을 사고 있거든요. 하학업종을 300억 사면서 하학업종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모습. 오늘 사실 좀 전에 받은 내용인데요. 부타디엔 가격이 중국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금호석유가 5%, 합성고무 시장에서 1위죠. 금호석유는. 그래서 그쪽이 오르고 같이 홍남석유나 KP케미칼 같이 하학업종이 좀 상승 모멘텀을 얻으면서 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리는 모습. 하지만 역시 지수는 2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1960포인트. 어제 뭐 장중에 1970포인트 찍었지만 결국에 그 상황까지 못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내일 모레 커드러프 유칭데이 사실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수 상단은 거의 다 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엔 아무래도 시그널로 하면은 140만 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지는 이격 조정 시그널이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150만 원 돌파한 입장에서 나오기 단기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시장의 지수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은 더 추가 상승이 힘들죠. 외부 변수, 특히 재정자유와 합의 기대감이라기보다 합의 이렇게 이슈가 딱 나온다거나 만약에 버냉키가 오늘부터 있을 FOMC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국엔 추가 양적 완화는 거대하게 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좀 연출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사실 외국인 그 비차익 매수 말고는 시장에서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가장 중요한 커드러프 유칭데이다. 그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재미없는 아마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학주 반등이 이렇게 아침부터 세게 나오면은 따라가서 먹을 건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지 궁금합니다. 복잡다단할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은요, 사실 오늘도 양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옵션 승수제 7월 달에 시행이 됐죠. 그 이후에 개인의 증거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도를 못하고 네이키드, 매수 전략만 하다 보니까 계속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 사후 증거금이기 때문에 양매도만 쳐도 계속 먹는 시장. 즉 어제도 최근에 장이 밑에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지만 콜옵션이 시세가 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콜옵션 차트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양매도로 내일 모레 만기주, 즉 프리미엄 260 콜 위에만 매도 쳐도 계속 그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전략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인의 현물 매수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은요. 삼성전자 징글 맞다. 삼성전자만 주식이냐. 어제 뭐 정치 토론회, TV 토론에서 누가 또 삼성전자만 뭐 주식이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저는 못 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 심리가 정말 힘들다. 지금 시장은 상승해도 상승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요. 다른 거 다 팔아도 전차군단만 사도 손해는 안 본다. 그게 연기금의 지금 패턴인데요. 사실 기간도 딱히 수익률 게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코스닥에서 이미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을 결국 따라갈 수 없는 게 기간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전차군단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게 아마 속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장에서 우리 개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 얘기 오늘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삼성전자 10주를 사면 1,500만 원이고 100주를 사면 1억 5천입니다. 웬만한 개인이 사기가 주식시장에서 참여하시는 개인이 물론 억 단위로 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 고객님들도 이제 여긴 강남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직장인이고 소액 투자가 몇천만 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10주 사면 1,500만 원, 20주 사면 3천만 원인데 그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목표가가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들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서 50만 원에 먹겠다, 몇 주를 사서 그런 고객은 사실 없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자고 해도 거의 안 하십니다. 그게 개인의 심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삼성전자를 올리는 메이저들의 악랄한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올해 코스피가요. 182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로 가정을 하면 지수로는 6%인가 7%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초에 100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50% 내외로 올랐고요. 전차군단 중에 자동차는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올랐지만 연초 대비는 주가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자동차는요.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결국엔 시장을 견인한 거고 시장을 방어했다. 어제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220조를 빼면은 지금 218조 정도 되는데요. 그걸 빼면 900조 원대로 내려가고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코스피 지수 한산으로 치면은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 빼면은 결국엔 지수는 1580포인트가 나온다. 그럼 지금 1960포인트인데 380포인트를 빼야지만 158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이 19% 정도고 코스피 200 내에서는 24%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지수상으로 환산을 하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사실 논리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단기 186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라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같이 하락을 하면서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이렇게 오르는 연속적인 이런 장이 계속 나와야지 주식시장이 분명히 내년에 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연속성이 하루 있으면은 다음날 다시 꺾이는 그런 업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세장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7원입니다. 오늘 연중 최저점이고요. 이것이 전차군단과 또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도요타 차를요. 만약에 현대차의 소나타나 그랜저랑 비교하면은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 차가 만약에 현대차랑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다면은 사람들의 수요는 현대차를 사기보단 일본 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환율적인 면이 자동차에게 우유적이지 않고요. 내년에 태블릿 PC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플 주식이 고점에서 25% 추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 반사이익에 삼성전자가 얻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마켓쉐어를 더 차지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30% 정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러면 이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켓 시장을 점유율을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가 어떤 부품질을 쓸 수밖에 없고 이익률, 결국 매출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이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이 마이너스 악재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방어를 하고 외국인의 쇼커버가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고, 저는 오버슈팅이 거의 90% 부분 응선은 다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대낙폭주. 중국이 지금 시장이 심상치 않거든요. 중국 시진핑 회의 이후에 그런 시장을 좀 노리면서 중국에 대한 관련주들을, 가대낙폭주들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전략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더 투자 전략으로 맞다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커드러프 위층데이 사실 만기 큰 변수는 없겠지만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과 미국, 중국의 또 커드러프 위층데이가 다음 주에 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큰 한 주고, FOMC 회의부터 해서 재정절벽 이슈 모든 게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투자 참여는 1960선에서는 역시 현금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오버나잇 하는 포지션보다는 트레이딩을 하고 현금화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한데요. 좀 길게 했는데,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어제 현물을 샀죠. 어제 근데 선물을 팔았습니다. 고점이 다 구분응선이 오면은 선물을 지난주에 매수했던 거를 팔기 위해 현물로 바치는 그런 시장을 계속 연출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선물 옵션 전략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인이 시장을 사기 위해서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또 팔기 위해서도 시장을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매우 상세하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중소형주 분할 매수 전략과 주중 이벤트로 관망 장세를 예상하기도 했고요. 관망 심리가 지속될 것이고 횡보 장세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선 충전기 관련주 주목하자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전자결제 관련주, 섬유화학, 무선 충전기 관련주, IT 부품주로 화학업종이 중복됐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좀 재개된 가운데 연내 타결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그런 해결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좀 출발을 해서 상승폭을 좀 소폭 확대했다 줄였다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코스피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와 재정기증 협상 또 중국 투자 심리 등으로 인해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외국인 매도가 단기적인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은 국내 주식이 지금 9일 연속 매수세로 들어와주면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 1960선을 회복하는데요. 지금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운수, 화학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의료정밀,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좀 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요즘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코스피와는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반대로 좀 하락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 장중 하락 전환을 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3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으로 19대 대선이 지금 8일 앞으로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줄의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코스닥이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인데요. 특히 종이, 목재, 제약, 금속 업종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11일, 12일에는 미국에서 FOMC가 있고요. 13일에는 EU 정상회담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등의 증시 방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좀 대응하라는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이 되어서 관망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좀 돼준다면 외국인의 주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데요. 섬유업종과 함께 화학업종이 좀 중복이 됐습니다. 이 부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당분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좀 매매 전략이 유지하는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이 조금 크게 좀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외주들의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수급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일부 업종인 화학과, 정유, 철강, 섬유 등의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목을 좀 연계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 등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생산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란 차나 아니면 YP 산업용 소재로 지금 쓰이는 플라스틱으로 고기능 소재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서 기술력이 좀 필요한 업종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꼽혀서 미래 소재 산업으로 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지금 성장성이 지금 연평균 37%가 웃도는 쪽으로 지금 고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고, 특히나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IT 부분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급의 중간 제작 성격을 좀 띠고 있으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압 과정 확대에 따라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적 소재로 지금 향후 이제 극동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부가 지금 이익이 좀 더 증가세로 보이고 있으며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장 후에 좀 저점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었는데 지금 최근 추세 반등을 위한 이제 주가 변곡점을 좀 확보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매에 무리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JB스탁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더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언제쯤 200만 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에 따른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미래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가 증시에도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거리입니다. 셰일가스가 국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봅니다. 중국 경제성장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해 지난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슬럼프에서 회복됐다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중국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해봅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삼성전자의 시장의 삼성전자를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네 가지가 있는 기업으로 일단 꼽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그리고 수익성, 지수 영향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디지털 TV와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은 산업계에서 새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승부사들은 집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역할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이제 15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0%로 높아졌습니다. 역대 최고치 비중은 2004년 3월에 기록한 23%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쯤이면 삼성전자가 200만 원 시대를 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가 제시한 내년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평균 177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과 동양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20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술백화점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하려면 스마트폰 시장이 견조해야 하고 올해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세계인들의 지갑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세계인들 중 가장 씀씀이가 큰 미국인들의 IT 소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년 IT 업황은 개선될 수 있고 미국인들 역시 IT 기기를 더 살 수 있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룡 애플 또한 이제는 전혀 두려운 상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최근 들어 계속 주가가 하락하여서 533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시가총액은 5,147억 달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애플의 40% 수준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수익은 현재 5위입니다. 6위와의 격차가 470억 달러에 달해 당분간 5위 자리가 확고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의 시가총액 격차는 20억 달러에 불과해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호행진에 삼성전자 주주들은 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가치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면서 당장 처분한다면 평가 차익만 수억, 수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6.95%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가치는 14조 4,73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삼성생명이 7.5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평가액은 16조 5,079억 원으로 삼성생명 시가총액 18조 5천억 원에 89.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조금만 보태면 삼성생명을 하나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4.06%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가치는 8조 9,107억 원입니다. 삼성물산 시가총액 9조 3,574억 원에 9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위에 삼성복지재단의 보유 지분 가치는 1,337억 원 등입니다. 주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 90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1957포인트였지만 삼성전자가 없다고 가정한 주가는 고작 1779포인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9억 원으로 국내 증시 전체의 시총의 17.72%를 차지합니다. 시총 상위 10대 그룹 기업 중에서는 절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좋았던 부분은 휴대폰입니다. 반도체가 아니었죠. 하지만 후발 업체들이 발전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갖다 쓰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의 상승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 그 관련 그룹들에 대한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좀 약간 추세적 매매, 약간 좀 따라잡는 매매도 분할 매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가 증시에도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거리입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전 세계 인구가 향후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산업으로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역시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량 도입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보고 그 넘어야 할 산들은 아직도 조금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주식시장에서 셰일가스 관련주 DK락은 전날보다 7.27% 급등한 11,800원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SH에너지와 우린기계, 한국가스공사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투자협력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셰일가스 투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서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가 경남 김해 내덕지구의 부동산 복합 단지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천연가스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매장력이 풍부해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로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지식경쟁부는 오늘 2020년까지 국내 액화 천연가스 LNG 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를 하고 중동 동남아에 지층된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원화해서 국내 가스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이 모멘텀이 되고 현실화가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셰일가스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분명 한번 테마로서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11월 중국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해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지금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죠.
네,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중국 정부의 전형적인 성장 강화 정책 덕분에 11월 중국 경제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해 10월에 9.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활동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인 전력 생산 역시 6.4%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기대치를 웃도는 성장세는 중국 경제가 연 중반 슬럼프에서 회복됐다는 증거이자 4분기 GDP 성장률이 3분기 3년 내 최저치인 7.4%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조사한 경제학자 12명의 2013년 GDP 성장률 중위 전망치가 8%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중국 새 지도부가 지난 10년간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온 성장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학자들은 기존 성장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신임 당석의 시진핑은 주말 동안 1992년 덩시아오핑의 남부 순회를 떠올리게 하듯 센젠시에서 홍콩까지 순회를 했습니다. 당시 덩시아오핑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 개방 속도가 주춤해지자 남부 지방을 돌며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리커창 부총리는 정기적으로 시골 출신 이주민들이 더 쉽게 중소도시 영구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넬대 중국 전문가 에스오 프라사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리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결연돼 있어 그가 매우 신용의 조건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 성장 모델인 성장을 견인하고는 있지만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다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투자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변화를 줄 경우 단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인프라, 특히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2012년 첫 11개월간 국가개발위원회는 32개 지하철 시스템에 8,370원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될 경우 인프라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 관련해서 이런 업종보다는 중국 경제가 세계 글로벌 주가에 약간의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향후 1960선 돌파 여부 그리고 혹시 돌파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는 밑에서의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주는 하나의 보조 지표 정도로 한번 삼아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움직임 오늘은 좀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9% 하락한 2075.6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000선 돌파 이후 지금 지표 발표 이후에 2100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2000과 2100선의 박스권 기조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4분기 저점 찍고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 큰 악재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그룹 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에 평안보험과 주요 중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보험업계가 향후 발전은 좀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보험업종의 약세 움직임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가정진입 계수가 0.61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평균인 0.44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가정의 소득 격차가 세계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소득 분배로 이제 조금은 분배 성장으로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적 소식 정리해드린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FOMC 기대감으로 증시가 대형주 위주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들 중국 기대감에 이제는 미국의 FOMC까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전 QE3 때 단발성 효과에 그친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미리 기대감이 형성될 시기가 오히려 공격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QE3 발표 전까지 주가는 약 200포인트 정도 낙폭 과대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QE3 발표 당시 주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 이상이 남아있는 구간으로 조심스러운 트레이딩 구간임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 예, 최근에 화학주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 매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표 호전으로 화학주의 반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감으로 벌써 일정 부분 낙폭 과대된 부분은 많이 상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을 해야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라면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낙폭 과대주 매매입니다. 올라오는 타이밍과 발을 빼야 되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종 전반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때가 매수 시점으로 매도 타이밍은 본격적으로 업종 전체가 꺾이는 부분보다는 매수가 약해지는 시점을 약간 빨리 나온다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주 약간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은행주에 대한 시각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은행주의 경우에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 서브프라임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변수가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선 불확실성 해소, 실업률 하락,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 모색 등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4분기 들어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 안정화에도 기여해서 미국 선행지수 반등과 함께 국내 은행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은행주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서는 슬슬 은행주를 좀 포트에 담아봐도 좋을 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크게 반등하고 있는 금호석유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도 미국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타이어 수요 증가 시 실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고요. 금년에 완료한 합성공업 17만 톤과 BPA 15만 톤 증설 효과가 반영될 예정이고 미국 가스 크래거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요 부진으로 합성고무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회복이 된다면 제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우수한 수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고 상승폭 역시도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매매를 하실 예상이라면은 금호 석유에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12만 2천 원, 목표가는 14만 3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반등하고 있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종목들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12월 11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주 중반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